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제로 스마트폰을 뺏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하고 주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자발성과 내적 동기를 잘 반영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와 아이들은 45년, 50년 정도의 세대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냥 있으면 뭐 편리하고 없으면 뭐 불편할 뿐이고 그냥 문자나 주고받고 통화하는 그런 기계일 뿐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장기의 일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장이나 교사가 권위로 억압하는 방식은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효과도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내면으로부터의 자발적인 내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변화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튼튼한 신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가슴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이 참 의미 있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교사 수업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것에 대한 대안으로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많은 질문을 주변 사람들이 했습니다. 실험 기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버텼을까가 굉장히 궁금했나 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튼튼한 신뢰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애들 말로는 배신하지 않기, 배신 때리지 않기, 그리고 이제 교장실 찾아와서 편안하게 자신의 아픔을 다 쏟아놓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육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막 힘들다 그러면 그만두겠다, 이 프로젝트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힘들구나, 그것을 공감해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를 알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아이들 간의 어떤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들의 뇌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입시 경쟁 속에서 통제하고 변별하고 줄을 세우는 이러한 교육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극심해집니다.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 뭐 스마트폰 안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어릴 때일수록 단호함과 일관성 있는 경계 세우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이렇게 주워버리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아이가 사달라고 하니까, 또 아주 어린 영유아 때부터 개인적인 시간을 갖거나 좀 식사도 좀 하고 싶은데 아이가 계속 고칠 때 막 주워버립니다. 스마트폰을 주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이 아이를 이제 리모컨으로 컨트롤하듯이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편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준다면 이제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뺏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면 다시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다른 대체 활동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아이들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해서 통해서 얻게 된 것은 아이들이 스마트폰하고 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것인데, 부모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또 학교에 와서 스마트폰이 없이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땀이 나도록 뛰고 그런 걸 볼 때 제가 인간은 타고나기를 관계지향적인 것이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따뜻한 가슴과 가슴의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외엔 좋아하는 게 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대화하고 활동하는 시간을 늘려간다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한 학급에 5명 정도만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있고 혼자 버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 사주기 100만인 운동 캠페인이라도 좀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주변에 스마트폰 안 사주는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만 돼도 한 학급에 한 몇 명씩은 안 가지고 있으면 버텨낼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수업, 그러니까 스마트폰 대신에 다른 태블릿 PC라든지 다른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가정통신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집에 가서 컴퓨터로 확인해도 된다든지 번거롭지만 종이로 된 가정통신문을 반드시 주는 이런 학교 협조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나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부모님과 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아예 입법기관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19세 미만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훨씬 갈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두엽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뇌 촬영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 촬영 장치를 착용하고 몇 가지 다양한 난이도의 인지 과제를 약 30분 동안 수행했습니다. 이때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뇌를 쓰는 정도를 따라서 영상의 색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하얀색, 노란색, 붉은색 등의 색이 변한답니다. 이 과제의 종류나 난이도에 따라 스마트폰 절제 전과 후 실험군과 통제군의 활성도 차이를 분석해서 각 실험군과 대조군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작업 기억 능력 실험입니다. 낮은 난이도의 작업 기억 능력인데 스마트폰 절제 이전에 스타트할 때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이렇게 비슷한 색깔, 흰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 기억 능력은 짧은 정보를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저장하고 머릿속에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요. 청소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 중에 필요한 것에 주의력을 집중시켜서 기억하고 장기 기억 저장되었던 관련 정보들을 꺼내서 잘 통합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랍니다. 이 작업 기억 능력은 지능, 집중력,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최근에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쓰인 작업 기억 과제는 인지 억제 과제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고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은 난이도에서는 스마트폰 절제 70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이 약간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에서 스마트폰 절제 이전에 비슷했던 전두엽이 70일 후에 이렇게 대조군 쪽에 붉은색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작업 능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이 실험군 학생들이 약간 노란색으로 양쪽에 바뀐 것은 이 작업 능력의 난이도가 높았지만 잘 수행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는 화면도 기억 능력 전반적인 건데요. 스마트폰 절제 이전에는 오히려 대저군이 실험군보다 빨간색이 스트레스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절제 70일 이후에는 실험군이 기억 능력에 있어서 기억해내는 능력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해서 현저히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 대조군은 상당히 빨간 색깔의 부위가 엄청 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에 보는 PPT 화면은 전반적인 기능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스마트폰 이전에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 전디업의 전반적인 기능은 스마트폰 절제 70일 이후에 이 노란색 부분이 실험군이 대조군은 그대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기능 향상을 보이는 이 노란색이 점점 활성화되고 기능이 향상된다는 그런 것이랍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절제 전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해서 작업 기억 능력을 좀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 신경 연결이 활발해지고 뇌에 리모델링이 되는 사춘기 시기에 스마트폰 안 쓰기 실험을 통해서 이 시기 중학생 학생들의 스마트폰 절제력의 중요한 이유를 이 뇌 영상 촬영 이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 도전한 아이들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나 그 참여한 저에게도 좀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장기의 일부처럼 몸에 붙어 다니는 기계가 되었는데, 이 장기를 한번 이렇게 떼어내 보는 경험, 그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낯선 길을 가게 되잖아요. 처음 만나는 상황을 부딪혔을 때 특히 힘든 일,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움 없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3개월 안 쓰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힘든 과정을 자녀와 함께 공감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고 훨씬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다. 끈끈한 그 가정의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솔직하게 어려움이나 아픔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 스마트폰 안 쓰기 실험을 통해서 함께 협력자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가정과 학교 안에서 그 함께 나와 함께 협력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고 함께 협력해 보는 경험,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선물이었죠,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입시나 뭐 나중에 회사에 취업할 때, 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스마트폰 안 쓰기 3개월에 도전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뭐 자기소개서에 쓰겠다, 뭐 이런 아이도 있었는데, 대조군으로 실험에 참여했거나 프로젝트를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PC 데스크탑과 다르고 노트북과 다르게 주머니에 쏙쏙 누워서 가지고 다니기에 매우 간편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 접속이 가능하고 원하는 즉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아주 쉽게 청소년들이 거기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스마트폰 과의존은 아닌지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스마트 신문화운동본부 것을 PPT로 띄워드리고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나는 과의존이 아닌가 한번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동용도 있고 청소년 성인 것 딱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이렇게 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나 전혀 해당 없어. 난 전혀 안 그래 1점. 난 정말 그래 4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거는 2점, 매우 그렇다 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것은 3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나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점수에 내시고요. 2번.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3번.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네 번째입니다.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5번.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6번.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매우 그렇다. 4번.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좀 그렇다. 그러면 2점이고 그렇지 않다. 2점이고 그렇다. 정도면 3점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8번.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9번째. 일시 정지시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번째.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마지막 10번째.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 선생님들은 학업 혹은 직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그래서 29점 이상이 나오면 고위험군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문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28점에서 24점은 잠재적 위험군이라 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인 사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3점 이하면 일반적 사용자라 하는데 사실 23점이나 24점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잘 적절히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해봤는데요. 스마트폰 실험 자기 점검표 결과 23점 이하라고 그랬지만 20점 이상 넘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을 좀 해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소통해야 하는 메시지나 중요한 것 빼고는 알람이 뜨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작위로 울리는 그 알림은 도박할 때의 느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들을 만드는 그런 스마트 기기의 문제점들을 감시하는 그 인도적 기술센터라는 단체에서 그렇게 이런 걸 소개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할 것인가를 사람들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핸드폰에 흑백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컬러가 우리의 시선을 확 당기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계속 중독으로 가게 하는데 다채로운 색상의 이 아이콘은
뇌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주고 내가 이것에 좀 심취하도록 하는 그러한 느낌을 준다고 하니까 흑백으로 바꿔보면 느낌을 좀 그런 보고 싶은 느낌을 제거하게 된다. 그래서 홈 화면에는 도구 아이콘만 두는 것, 필수 앱 이외에는 검색 사이트에서 번거롭다고 검색해 보는 것, 침실에 가져 들어가지 않기. 침실 위에서 스마트폰도 침실에서 충전하면 또 손이 가게 되니까 침실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 단호하게 한 번에 앱을 확 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앱 모두 삭제하고 PC 버전으로 사용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 뭐 스마트폰 안 쓰기 절제력에 대한 책 같은 데서 보셔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를 얼마나 조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조종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알아차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관영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청소년 시기도 지났고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안 되는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재미있는 질문을 했는데 스마트폰 안 쓰기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함께 약속 정하기, 스마트폰 집에 오면 통에다 보관함을 만들고 약속을 정하고 점검표를 점검하고 이렇게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스마트폰 안 쓰는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힘든 점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이제 이 미디어를 절제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이 자존감을 좀 높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기업에 이용당하지 않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하고 미디어 바로 알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스마트폰 안 쓰기,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 그 책 6부에 스마트폰 절제력 키우기 실전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하셔서 선생님들이 먼저 스마트폰의 유해함을 잘 활용하면 좋지만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포스트 코로나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말로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교사인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스마트폰 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스마트폰 잘 관리하시고 청소년들, 특히 초중고 학생들 전두엽 발달에 이러한 영향이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학교 현장에 나가면, 아니면 주변 조카나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학교 문화,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